안녕하세요 여러분, 자취리인입니다. 7월 가계부를 마지막으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온 짠순이 가계부 결산의 시간입니다. 원래 매달 저의 한 달 가계부 내역을 공유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8월, 9월은 건너뛰게 되었네요. 만약에 8, 9월달 한 달 가계부 내역이 궁금하시다면 저의 블로그로 들어가서 구경해 주시고요. 이번 10월달은 남자친구 소개도 시켜줄 겸 할머니 생신 겸 정말 오랜만에 전북에 있는 할머니 집에도 다녀오고 기형 간염 주사도 맞고 블로그 체험단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자취린이 구독자님과 만나서 와인도 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이번 달만 총 29만 4,811원을 썼더라고요. 제 고정비가 25만원에서 28만원씩 나오다 보니까 이 정도면 진짜 역대급 짠 지출이다 싶어서 이번 연도 가계부를 훑어봤는데 아쉽게도 2월달에 2만원 덜 쓴 27만원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역대급 짠 지출 달성은 실패했어요. 그럼 짠순이 자취생인 자취린이는 대체 어디에 얼만큼 지출했을까요? 우선 하나하나 파헤치기 전에 10월 통계를 살펴보면 거의 고정비만 나갔을 정도로 정말 심플한데요. 어쩌다가 최소 지출을 할 수 있었던 건지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저의 전반적인 고정비 내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전셋집 관리비 32,830원, 전기세 15,560원, 가스비 5,290원, 통신비 2,750원, 총 56,430원의 지출이 발생했어요. 여기서 항상 저의 통신비 내역을 보시고는 놀라서 어째서 2,000원대의 비용이 나오시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댓글들을 여기저기서 듣다 보니까 언젠가는 정리해서 알려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몇 달째 유튜브는커녕 블로그에 글도 못 올리고 있었네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비싼 통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몇 년째 알뜰 통신사로 통신비를 아끼고 있는데요. 이번에 모든 알뜰폰 요금제를 한 번에 쉽게 찾을 수 있고 오븐컷으로 빠르게 개통까지 할 수 있는 알뜰폰 비교 추천 플랫폼 모요를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모요의 기능을 소개해드리자면 30개의 알뜰폰 통신사를 나의 상황에 맞게 비교해서 추천해주는 방식으로 데이터량, 통신망, 통신사 등등 필터를 설정해 본인의 사용량에 맞게 요금제를 추천해주는데요. 기존에는 통신사마다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서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알뜰폰 허브 같은 플랫폼이 있긴 하지만 모든 알뜰폰 요금제가 아니라 일부만 나오기도 하고 약간 올드하고 복잡한 디자인으로 돼 있어서 가끔 헷갈리기도 했는데 모요는 훨씬 간편하고 디자인이 단순하고 직관적이라서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아직 사용하고 있는 알뜰 요금제 프로모션 할인 기간이 몇 달 남아서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한번 필터를 설정해 볼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데이터도 넉넉하게 설정하고 통화 문자도 넉넉하게 무제한 요금제로 필터를 설정해 봤는데 금액이 보통 2만원대로 나오네요. 제가 그냥 일반 3대 통신사를 쓰던 시절에는 데이터를 최대한 줄여서 3기가로 써도 한 4만원 또는 나갔던 것 같은데 알뜰 통신사에서는 더 높은 데이터 사용량 요금제로 설정해서 비교를 해봐도 2, 3만원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래서 알뜰 통신사를 쓸 수밖에 없나 봐요. 그리고 원하는 요금제를 찾았다면 간편 신청이라는 기능으로 쉽고 편리하게 개통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이지 모바일과 인스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간편 셀프 개통 기능이 있어서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LG U+망 원칩을 구매하면 유심칩이 택배로 오는 배송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간편하게 오븐컷으로 셀프 개통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도 아직은 편의점에서 유심칩을 사서 직접 개통해보진 않았는데 다음에는 이 방식으로 2, 3일간 택배를 기다리지 않고 셀프 개통을 진행해봐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아이폰 24 프로도 많이들 구매하고 계시던데 저는 아시다시피 3년째 이 샤오미 핸드폰을 쓰고 있어요. 저는 아이폰 24 프로가 너무 비싸서 이 샤오미 핸드폰으로 버틸 거지만 자급제 폰 재고 알림이 기능도 있더라고요. 아이폰을 자급제로 구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가격 비교를 하셔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영상 더보기랑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개통하시는 분들께는 3,000원의 네이버 포인트 상품권도 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혜택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비보험 항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제 가계부에서 40%나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바로 실비보험인데요. 매달 종합보험 107,634원, 실비 9,290원을 내고 있는데요.
제 나이에 비해 보험료가 많이 나가는 편이긴 하지만 제가 유병자다 보니까 20년 납 80세 만기로 쭉 가져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병원비. 이번 달 병원비는 총 79,500원이 나왔는데 제가 아무래도 당뇨가 있다 보니까 당뇨 관련 병원비도 매달 발생하고 있고 평소에는 2, 3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이번 달은 6주분의 약과 인슐린을 타갔기도 하고 그리고 소변검사랑 방광염 약까지 타가서 진료비는 26,500원, 약국에서는 28,000원, 총 54,500원의 지출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비형간염 주사도 맞았는데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상에서 비형간염 항체가 없는 걸 발견하고 저희 엄마가 맞으라고 닥달을 하셔서 계속 예방접종 맞을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이게 1차 맞고 5주 뒤에 2차 맞고 몇 개월 뒤에 3차 맞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1차, 2차 맞는 시기가 항상 좀 애매해서 미루고 있다가 이번에 2차 맞을 시기가 딱 맞아서 후딱 주사를 맞았는데 제가 주사 맞는 걸 정말 잘 참는 편인데도 비형간염 주사는 정말 아프더라고요. 약이 들어갈 때 누가 온 힘을 다해 진짜 제 팔뚝을 죽일 듯이 꼬집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예방접종 비용은 25,000원의 지출이 발생했고요. 앞으로 2회를 더 맞아야 하니까 약 5만 원의 지출이 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트 비용. 저희는 매달 25,000원씩 총 5만 원을 데이트 통장에 넣어두고 사용하는 커플인데요. 보통 주말에 만나는 커플이기도 하고 제가 블로그 체험단이나 앱테크를 열심히 물어다 오기도 하는 짠순이인지라 영혼 데이트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지 데이트 비용은 정말 많이 절약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데이트 비용을 사용하면 그 비용은 영혼으로 기입을 해두고 체크를 해두고 있는데 이번 달도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정말 열심히 먹고 다녔답니다. 제가 귀찮아서 체험단이나 앱테크로 구매해서 먹은 것들은 가계부에 요즘 잘 안 적었는데 요즘 일요일마다 아침 먹고 카페 가서 저녁까지 보내다가 저녁을 사 먹거나 집에서 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외식과 카페 지출이 좀 많이 발생하는 편이고요. 요즘 코인 노래방에 빠져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2번이나 있네요. 그리고 주유비는 남자친구가 회사에서 80리터 정도 지원을 받아서 주유비가 거의 나가지 않는데 이번 달 남자친구가 경기도에서 전북까지 왔다 갔다 해주고 주말에 저랑 데이트하려고 경기도에서 대전까지 왔다 갔다 해서 이번 달은 좀 기름을 오버해서 쓸 것 같다고 해서 데이트 통장에서 대체해서 주유를 했어요. 저희 이번 달 데이트 비용을 따졌을 때는 8만 원 이상 사용한 건데 매달 5만 원씩 데이트 통장에 넣는 커플인데 워낙 돈을 잘 안 써서 돈이 넉넉하게 남다 보니까 생각보다 풍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예요. 이번 달은 교통비가 1,500원이 나갔는데요. 원래 이번 달에는 롯데월드 나이트 파티에 갈 예정이라 10월 교통비 예산을 15,000원으로 잡아두고 있었는데 안타까운 사고로 모든 축제들이 취소되면서 예매해두었던 기차표도 취소했답니다. 그런데 9월달에 사용한 대중교통 비용이 은근 많더라고요. 기차표를 취소한 덕분에 다행히 예산은 넘기진 않았는데 대중교통을 별로 탄 기억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외식은 3,257원이 찍혀있는데 10월 초에 할머니 집에 가게 되면서 엄마와 남자친구를 만났는데요. 할머니 집으로 출발하기 전에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이번에 간 곳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다녀왔던 청량 농부 밥상인데 여기 음식을 좀 먹고 나서 여기는 엄마를 꼭 데리고 와가지고 대접을 해야지 하고 벼르고 있던 곳이거든요. 여기 밑반찬들도 나물류가 진짜 많은데 어쨌든 다 맛있었고 청국장 들밥 정식도 진짜 맛있었고 버섯 전골? 그것도 진짜 다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엄마 데리고 갔을 때는 청국장 보쌈 정식을 시켜서 먹었어요. 그래서 총 51,000원이 나왔는데 온통대전이라는 지역카드에 차곡차곡 모아두었던 포인트를 시원하게 긁어서 차액 3,257원만 결제하게 되었습니다. 온통대전은 보통 병원 갈 때나 가끔 밖에서 사용할 일이 있을 때 온통대전이 되는 곳이라면 이 카드로 모두 결제해서 포인트를 야금야금 모으고 있었는데 이날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뜬금없이 동물 관련 카테고리가 나왔어요. 저는 현재 햄스터를 10년 이상 키우고 있는 거의 사골 햄집사인데요. 요 몇 달간 새롭게 입양에 반려하고 싶었던 크레스티드 게코라는 도마뱀 친구를 입양하게 되면서 동물 관련 비용을 조금 지출하게 되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도 크레스티드 게코를 키웠던 적이 있어서 본가에 기본적인 아크릴 케이지가 있던 터라 케이지 가격은 들지 않았고 그 안에 꾸며줄 각종 크레스티드 게코 용품을 구매했는데 가계부에 적혀있진 않지만 한 4만원가량의 용품을 그간 모아두었던 네이버 포인트를 이용해서 명원 결제로 모든 용품을 마련했고요. 가계부에 찍혀있는 3,000원은 인조 넝쿨을 구매하느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취미활동이나 반려동물을 키우게 되면 필연적으로 돈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사용해서 알뜰살뜰 지출 방어를 해서 정말 뿌듯합니다. 그리고 가끔 포인트들은 돈을 써야 모이는 게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포인트를 모았다는 거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아까 외식 카테고리에서 사용했던 온통대전 포인트는 제가 병원에 가거나 온통대전 사용이 가능한 가게에서 온통대전 카드로 포인트를 모았던 거고, 각종 짠테크 포인트 대부분들은 모두 이벤트에 참여해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았던 것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프레딧이랑 글라이드라는 식재료 절약 쇼핑몰이에요. 여기는 아직 회원가입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제 블로그에 꼭 검색해서 혜택 받고 저렴하게 식재료를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이버 포인트는 조금 달라요. 제가 지금 주로 쓰는 카드 혜택이 결제 금액의 1%를 네이버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카드라서 제가 실제 사용한 부분도 적립이 되고 네이버 포인트 줍줍이라고 해서 이벤트 링크만 클릭해도 10원에서 25원씩 얻을 수 있는 이벤트도 적극 참여하고 한때는 영수증 적립도 정말 열심히 해서 짤짤이 포인트들을 정말 많이 모아서 알뜰하게 사용하고 있답니다. 카페 간식 비용은 100원이 나왔어요. 요즘 제가 주말에 카페 가서 밀린 출판 업무를 보고 있는데 카페 가서 책을 쓰면 좀 집중이 잘 되긴 하지만 어쨌든 커피를 사 먹어야 하는 지출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싼 스타벅스를 평소에 자주 가긴 하지만 비싼 스타벅스 커피도 한 잔에 100원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 비결은 앱테크로 받은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챙긴 다음에 집에 있는 텀블러나 아무컵을 챙겨서 가면 400원 할인을 해줘요. 그리고 카페에 오래 앉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커피를 많이 먹어야 하니까 사이즈업을 꼭 합니다. 사이즈업은 500원이 드는데 그러면 총 100원에 커피를 사 먹을 수 있는 거죠. 앱테크를 참여하다 보면 보통 카페 기프티콘, 특히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정말 많이 받는데 그 덕분에 카페에 책 쓰러 갈 때 스타벅스로 정말 자주 가고 있답니다. 앱테크가 귀찮으신 분들은 최소한 중고 기프티콘을 구매하신 다음에 개인컵 할인과 사이즈업 콤보로 저렴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로 100원이 적혀 있는데 이건 CU 5,000원 기프티콘을 회원가입만 하면 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재판매에서 현금화하기 위해 구매했답니다. 그 덕에 4,500원에 팔아서 4,400원이 생기는 마술을 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식비는 0원으로 적혀 있어요. 이번 달은 식비가 아예 들지 않았던 달인데요. 제가 요즘 앱테크로 사 먹었던 것들이 정말 많아서 가계부에 정리를 잘 안 해뒀는데 체험단으로 홍게도 먹고 초밥도 먹고 기타 음식점 정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0원으로 외식도 했고요. 그리고 서울에 살고 있는 저의 구독자님과 와인 가게에 만나서 수다도 왕창 떨고 와인이랑 메론 하몽도 먹었고요. 제가 애용하고 있는 프레딧이랑 글라이드에서 모은 포인트로 0원으로 식재료를 구매해서 식재료를 정말 많이 아낀 덕에 식비가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계부 내용에 적혀져 있는 이마트 내역은 명절날 회사에서 준 신세계 백화점 10만원 상품권으로 할머니 댁에 가기 전에 그 주변 이마트에 들러서 생신 케이크랑 갈비랑 과자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사탕 등등을 구매할 때 사용했습니다. 이건 완전 굿소비죠. 이렇게 저의 10월 카테고리 내역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저의 한 달 예산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10월 한 달 총 예산은 총 7만원으로 잡아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41,957원을 사용해서 28,404원이 남았답니다. 식비는 이번 달에 돈 주고 산 식재료가 없었고 동물 비용은 원래 2만원 정도를 생각해 두었는데 다행히 3,000원을 제외한 포인트와 본가에 있는 용품들로 해결이 되었고 교통비는 기차표 예매가 취소돼서 다행히 예산은 넘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예산은 예비비 겸 기존 예산이 넘었을 때를 대비한 금액인데요. 매번 2차 맞을 시기가 애매하게 안 맞아서 B형 간염 주사 1차를 미루고 있다가 이번 달에도 뭔가 못 맞을 것 같아서 예산으로는 생각도 못 했는데
2차 맞을 타이밍이 딱 맞아서 바로 당일날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했는데 그럼에도 다른 항목에서 돈이 세이브된 덕분에 예산이 널널하네요. 그리고 비고정비를 뺀 이번 달 고정비는 총 25만 2,854원입니다. 요 몇 달 구체적인 예산을 짜둔 덕분에 행복하게 가계부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구체적인 예산 짜기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10월 한 달 예산을 짜볼까요? 10월 한 달 예산 또한 7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번 달에 비형 간염 2차 예방접종을 대비한 병원 비용 25,000원을 따로 잡아두었고 그리고 가끔 주말 대타 뛸 때, 약속 있을 때 등등 대중교통 탈 일이 있어서 이번 달 교통비는 10,000원을 잡아두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식비는 앱테크로 해결을 할 수 있어서 우선 5,000원으로 잡아두었고요. 주말에 혼자 카페에서 책 쓸 때 사용할 작고 소박한 비용 100원, 그리고 지출이 어디서 어떻게 발생할지 몰라서 비상금 개념으로 나머지 29,900원을 잡아두었습니다. 11월에도 예산을 잘 지키면서 지출을 했으면 좋겠는데 10월 가계부를 마무리하면서 정리해본 이번 달 지출의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는 비용이었지만 교통비가 10,000원이나 나온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제가 회사 출퇴근도 통근버스 지원으로 교통비가 들지 않아서 대중교통 비용은 대부분 사적으로 사용한 것들인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쓴지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아쉬운 부분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달 지출에 좋았던 점은 예산을 넘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달 목표는 예산에 맞게 지출하면서 써야 할 곳에 지혜롭게 지출하기입니다. 이렇게 저의 10월달 가계부와 11월 예산 목표를 살펴보았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답글로 달아드리거나 다음 11월 가계부 영상에 추가해서 넣어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